제일 어렵죠. 3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요? 하실까요? 갑시다. 좀 좋으셨어요? 난 잘라 했더니 10분이 갔더라고. 너네 시험지 맞다. 시험지 이따 돌려줄게. 시험지 지금 돌려주려고 노트북 앞에 놔두고 그대로 왔다. 다음 교시 바로 드릴게요. 자, 삐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적절한 거 3번이죠?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공정한 보험이란 어떤 건가? 그리고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고지 의무 제대로 안 하면 망한다. 이런 거랑 오케이. 자, 3번이고. 자, 2번에 삐끌에 의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고절할 수 있으니까 안 말했으면 잘못이라는 거겠죠. 그지? 3번 문제는 같이 봅시다. 앞에 보면 그 A라는 곳이 있죠. A를 바탕으로 하라고 친절하게 얘기해놨어요. 여기서 A를 바탕으로 빼면 완전히 3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A를 바탕으로 빼면 다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돼 있대요. 사고 발생 확률이 사고 발생 확률이 A는 0.1이고 B는 0.1에 분수로 바꿔봅시다. 통분 필요 없이 10분의 1이고 10분의 2죠. 그치? 100분에는 뺄게요. 이제 10분의 1이고 10분의 2예요. 근데 앞에 보면요 A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보험료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험금분의 보험료죠. 그치? 보험금분의 보험료예요. 보험료율은 이것도 보험금분의 보험료겠죠. 공정한 보험이라면 이거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거 그대로 분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분수 그대로 써. 보험금이 11대에는 2, 보험금이 11대에는 1. 그쵸? 그래야지 공정한 보험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선지 봅시다.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자, 보험료를 A에서 2배로 높이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같이 말하려면 얘도 2배가 돼서 20이 돼야 되죠. 그치? 이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뭔데요? 기대값은 앞에 나와있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래요. 그렇습니까? 사고 발생 확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 보면 자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라며요. 그죠?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보험금이 2배가 되는데 기대값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그죠? 기대값도 변해야겠죠. 그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인대요.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인데 20이고요. 그러면 4가 되겠네요. 그죠?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보험료가 변하지 않나요? 변해야죠. 2번 틀렸죠. 그지? 자, 3번 A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의 비율과 B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요.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지? 애초에 틀렸어요. 자, 4번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몇 배인가 볼게요. 보험금 힘이 같네요. 그지? 통분 안 했으니까. 그죠?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1이고 B가 2니까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 보험료의 2분의 1배겠죠. 0.5배가. 그지? 답은 몇 번? 5번. 보험료가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볼까요? 보험료가 같다. 보험료를 2로 하고 20으로 하고 10이랑 2로 해야 돼요. 사실 남은 걸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해봅시다. 자, 사고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0.1이랑 0.2죠. 거기에 20을 곱하는 거랑 10을 곱하는 거예요. 답은 같죠. 그지? 같아요. 5번. 되죠? 자, 4번 부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 손해배상한다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뱉어내야 될 의무만 있다 그랬죠. 1번이죠. 그지? 뱉어야 될 의무만 있다 그랬어요. 뱉어야 될 의무, 뱉어야 될, 아니, 의무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시죠. 의무도 아니에요. 그지? 근거해야 하는이 아니에요. 손해배상도 아니고 해야 하는 거 아니죠. 해지 당할 수 있고, 그지? 뱉어내야 될 수도 있고, 그쵸? 하는이 애초에 아니고 의무도 아닐 뿐더러 해야 하는 의무고 할 수 있다는 권리죠. 그지? 그런 것들이 차이는 일단 1번이고요. 5번 봅시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습니다. 보험사 A는 보험가입자 B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자, 보험사 A가 가입자 B한테 뭘 줬대요? 보험금 줬대. 이미 보험금 줬대. 근데 누가 고지의무 위반이야? B가 고지의무 위반이죠. B가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그쵸? 자, 그런 걸 봤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네.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 청구를 했다. 선주 봅시다.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에게 중대한 과실,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그렇죠. 해지할 수 없죠. 보험금 어떻게 돌려받아요? 지가 과실이 있었으면, 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험사가 과실이 있는데 보험금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그죠? 자, 2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권도 있고 반환 청구권도 있죠. 그지? 2번도 틀렸고. 자, 3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B도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돌려받을 수 없죠. 그지? 돌려받을 수 없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B가 자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즉시 알리면 뭐합니까? 야, 나 지금 사고 났는데 사실 거짓말 쳤다? 어쩌라고요? 그지? 계약 당시에 말해야 돼요. 계약 당시에. 그죠? 왜? 계약 당시에 말을 해야 되니까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도 틀렸다. 6번은 그 대비가 아니죠. 1번이죠. 그 대비가 아니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쭉쭉 가자. 쭉쭉. 일단 문법은 되면 이따가. 자, 많은 좀 봅시다. 16페이지. 많은 보고 그 뒤에 또 뭐 있냐? 그 두 장의 사진으로 나온 아버지 있고요. 또 뒤에 독서 있고요. 반데르바이스 상태방정식 독서 있고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완전히 끝내는 걸 포기하신 상태라 이 보험 때문에. 갑시다. 고전 시가에서 그러니까 뭘 나누자 그랬죠? 주제 분류를 하자 그랬어요. 눈치 보고. 그죠? 주제 분류를 하자 그랬습니다. 너무 예전 일인가요? 내가 주간교재 수업하는 게 너무 예전 일입니까? 그럴 수 있지. 자, 고전 시가를 볼 때 분류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제 분류를 해보자 그랬어요. 뭐가 있냐? 일단 가장 많은 거 자연 친화적인 얘기가 있어요. 왜 자연 친화부터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조정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 조선전기 쪽으로 갑시다. 가장 자기들 알고 있는 시대니까 조선전기. 자 일요일이야. 조상전하 오늘은 제가 크리스천이라 교회에 가야 돼가지고 오늘 일하러 부르셔도 못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해죠. 바로 박해행위죠. 그치?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시킬 때마다 일을 했겠죠. 아주 시킬 때마다 일을 했을 거예요. 왕께서 야 오늘 일요일인데 야 저기 가가지고 경연 한번 하자. 책 한번 읽자. 해야지. 솔직히 월화수목금토 일도 도입 언제 됐는데요? 몰라. 요일 세고 있었겠냐고. 야 자시다 축시다 이러고 있었겠지. 야 자격료 올리냐? 올렸다. 집에 가자.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벼슬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씻을 여유 따위 없어. 씻을 여유 따위 없어. 집에 가면 자빠서 자야 돼 거의. 하면서 죽었다가 일어나 닭이 울면 일어나야지. 닭이 4시에 울면 야 오늘 4시에 우네 와 이러면서 나가야 되고, 닭이 오늘 8시에 울어서 야 조졌네 하면서 가야 되지. 개 뛰어야지. 야 상쾌할 때 있잖아.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밝아. 이상하게 상쾌해. 야 이럴 때 어떡하지? 뭐부터 하지? 머릿속에 머리부터 머리 감으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찍고 있어서 할 일 없는 놈들이 섰어요. 할 일이 강제적으로 없어졌거나 유배가면 할 일이 없어지죠. 아니면 은퇴했거나 네임드가 은퇴하면 뭐 하겠어요? 나 이황이야.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황인데 야 나 이제 은퇴한 선인데 뭐 어쩌라고 하면서 술병 들고 다닐까요? 안 돼. 후학 가르치는 거죠. 자연의 물청소. 그러면 또 여기서 갈려요. 뭐가 갈리냐? 강제로 간 사람들한테는 뭔 생각이 들겠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가리라. 언젠가 명예를 회복해 돌아가리라. 이런 게 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벼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벼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은퇴를 했든가 아니면은 강제로 왔는데도 야 여기 진짜 물고 물리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안 가고 싶을 수 있죠. 벼슬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벼슬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벼슬 생각이 없어. 만약에 벼슬 생각은 없는데 또 야 그러면 나 그냥 자연 속에 놀고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살 거다. 그런데 일부는 후배들을 기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나 이렇게 벼슬에는 갈 생각이 없지만 뭐 서원 같은 거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후학 자연 속에 은거하고 살겠다는 거랑 후학 양성이 또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고요. 어디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을 수 있으면 어디든 또 오게 될 겁니다. 고전시가라는 곡이 근처에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연 사랑만 있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가 있냐면 그냥 연모하는 정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로우다. 자 그럼 연정은 또 뭘로 나뉘느냐? 그리워하는 건 똑같겠죠. 그지? 그리워하는 건 똑같겠죠. 그런데 이게 또 나뉘어요. 뭐가 나뉘냐? 리얼 연인인 게 있어요. 리얼 연인인 게 있겠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인 거 많습니까? 왕에 대한 마음을 표시한 것도 많죠. 그지? 왕에 대한 마음을 표시한 것도 많죠.
이 왕에 대한 마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도 번외로 나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왕에 대한 마음 연정인데, 자 그럼 선생님 왕에 대한 싫은 마음은 없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책도 불태워졌겠죠. 우리까지 안 와요. 자, 내가 만약에 왕을 깠어, 들켰어, 내 책도 태워지겠지 뭘. 나도 죽고 사약 받으면서 내 책 뒤에서 타고 있겠지, 그지? 그런 시는 내려오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 왕에서 뭘 나눌 수 있느냐? 요거는 세부적인 걸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좀 더 세부적인 걸 안 적으셔도 돼요. 나 불러주세요가 있어요. 나 불러주세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나는 당신이 생각하니까 나를 다시 데리고 와주세요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뭐 걱정은 되네가 있어요. 잘 사세요가 있어요. 그지? 내가 불러주세요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지내시죠? 이 정도 있어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달라요. 그죠?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써주세요랑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오겐키 데스까 정도 하는 다른 얘기죠. 그치?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내가, 나머지는 너무 티가 나요. 뭐 게르, 연화문이나 기르데 이런 거 그냥 걔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사선시조 같은 것들, 뭐 연정, 리얼 연인 이쪽으로 빠질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되는 게 있는데 유명 작품 면항정가 있어요. 면항정가, 송순의 면항정가라고 하는 거 나중에 배울 때 얘기하면 돼요. 그 면항정이라는 건물 자체를, 거기 전망대 같은 곳에 있잖아, 절벽 끝에 있는 막 그 고풍스럽게 지어놓은 빨간색 이렇게 누각 같은 거, 그런 거에서 풍경 예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로 안 들어가는 거, 문제는 뭐냐면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뭐예요? 공무원의 발령기예요. 공무원의 발령기예요. 내가 글쎄 국가직 공무원이죠. 이 사람 국가직 공무원일 거예요. 정철이. 그죠?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았어.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임금께 인사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강원도 관찰사에 벼슬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요. 절하는 것부터 써져 있어요. 하직하고 물러나니부터 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 타고 도로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변 타고 가서 원주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원도 관찰사로서 어떻게 하겠다, 야 여기 풍경 좋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으로 빼기가 좀 그래요. 왜? 벼슬을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지? 벼슬을 하면서 온 거예요. 얘 발령이에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공무원의 발령기라서. 근데 티가 나잖아. 너무 유명 작품이잖아. 그래서 이거 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발령기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지 가는 길을 정철 후손들이 안 보겠죠. 알고리즘 안 타겠죠. 어떤 공무원이 지 가는 발령기를 굳이 별곡으로 남겨가지고 그것도 왜 보존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까? 나는 이제 안 괴로워요. 나는 이제 안 괴로워. 대신 이제 가르칠 때 애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괴로워. 그거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하지? 심지어 내가 눈을 말하고 있지만 관동별곡에서 내가 본 최고의 레전드 문제는 지도 주고 순서대로 쓰세요.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지 지도에서 골라 쓰래. 또 주관식이었어. 기억에서 미음까지. 대전 디모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내가 가르친 애가 들고 온 시험 문제야.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니? 강원도 사람이네 이랬어. 선생님 혹시 강원도 사람이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찍혀만 있어. 그래서 야 모르면 순서대로 왜 수업 전부터 북쪽 찍었는데 이랬는데 해금강 돌아오니에서 역으로 하나 찍었어야 되더라. 이야 틀리나는 거예요. 틀리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느니 알면 쓰고 모르면 찍으면 됩니다. 또 몰라요. 서쪽에서 동쪽 찍었다고 야씨 한번 유턴했던 것 같은데 유턴 최단 코스 찍어. 그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변별력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윤선도에 많은 겁니다. 윤선도에 많은 건 뭐? 윤선도에 많은 건 뭐? 자 여러분 요쪽으로 갈 겁니다. 자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산수간 산과 물이
가는 사이에요. 사이간자예요. 산과 물 사이에 바위 아래 어디에요? 도시입니까? 아니죠. 자연 속이에요. 자연 속 적어주세요. 산수간 바위 아래 밑줄 치고 자연 속입니다. 띠집 뭐냐면요. 우리 묶어서 짚을 묶고 가로 세로 이렇게 띠처럼 만들어가지고 쭉 엮어서 만든 집이에요. 좋은 집인가요? 아니요, 그냥 소박한 집입니다. 그 몰은 남들의 생각. 자, 띠집을 짓는다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유선도 아니야? 아니 그 이름도 난 사람이 왜 저런 집을 짓는데 허세 아니야? 인스타 감성 아니야? 이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낡은 집 짓는 거 완전 인스타 감성인가 봐. 이렇게 남들은 웃는다가 비웃는답니다.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이들이 어리고 밑줄. 윤성도 은퇴 시즌에 썼을 거예요. 은퇴 시즌에 썼을 텐데 어리대요. 마음만은 젊게 사는 분이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뭐야? 어리석고입니다. 옛날에 어리고가 어리석고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향암네모. 시골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향암이라는데요. 상관없이 딱 뭐에 대응되냐면 시골뜨기예요. 촌놈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시골뜨기 촌놈이란다. 근데 윤선도 우리가 아는 네임드 아닙니까? 그죠? 저 시골뜨기 성함이 어떻게 돼서 윤선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네임드잖아요. 그러면 시골뜨기라는 것도 어리고 시골뜨기, 어리석고 시골뜨기래요. 본인이 뭐예요? 겸양의 경륜이죠. 그렇지 않나요? 겸양의 경륜이죠.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들 PTSD가 오는 것 같네. 겸양의 경륜 하자마자 자, 어리고 시골뜨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어리고가 어리석고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나이가 적다죠. 그치? 지금은 나이가 적다죠. 어린 니가 멍청입니까? 아니죠. 그냥 어린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치? 이게 을미 이동의 예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국어사 할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을미 이동. 왜? 어린 백성이 닐고저 헐빠이이셔노라고 하잖아요. 그치? 운민정해를 보내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사는 바가 있어. 그거를 어린 백성이 하잖아요. 그죠? 향함의 뜻에는 내 분인 가노라. 내 분인 가노라 밑줄. 내 분수인 가는데 내 분인 가노라. 내 분인 가노라 밑줄. 뭐예요? 내 분을 알고 만족한다는 뜻. 안분지조. 안분지조. 또 띠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소박하게 사는 거라며요. 그러면 안빈납도도 되겠죠. 안빈납도. 자, 안분지조가 안빈납도 표죠. 자, 이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어디 많이 나오냐면 그냥 선지로 많이 나와요. 어디에서? 툭 1번에 뭐 다른 시조 되고 2번에 이거 되고. 자, 보리밥 푼나물이 동그라미.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자, 보리밥 푼나물 동그라미 칠 거예요. 보리밥 푼나물. 동그라미 쳤고 밑에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는 거예요. 일단 보리밥 푼나물 뭐 없어요? 쌀밥 없고 고기 없네요. 그치? 그래서 검소함이에요. 검소함이고요. 자, 보리밥 푼나물도 검소한데요. 그걸 세 그릇 먹으면 검소하지가 않아요. 그치? 그걸 세 그릇 먹으면 다른 얘기예요. 알맞게 뭡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맞게 밑줄 욕심이 없다. 딱
한 100차례 정도로만 먹는다는 거예요. 보리밥 푼나물도 3그릇 먹으면 한식 뷔페 기준으로 꽤 비싸요. 그래, 뷔페 아니고 한식집 기준으로. 그죠? 자, 그리고 어디서 놀아요? 바위 끝 물가 동그라미. 바위가 물가. 바위 끝 물가. 바위 끝에 물가에 슬까지. 이건 실컷 논대요. 자, 바위 끝 물가는 뭐죠? 자연의 상징이에요. 자연에서 실컷 논다. 먹는 거는 검소하게 또 욕심 안 내고 먹고, 자연은 실컷 즐긴다는 거예요. 그남은 연남은 일, 그남은 연남은 일 세모, 그남은 연남은 일 세모. 바깥일 뭐죠? 속세일, 속세일들이야. 속세일, 속세의 가치들. 부러울 줄이 이시랴. 부러울 줄이 이시랴. 뭔가요? 부러워할 줄 있으랴라는 서리법입니다. 그쵸? 부러워할 줄 있으랴 서리법이에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안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치? 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내 분에 맞게 검소하게 알맞게 욕심 없이 먹고 자연에서 실컷 노는 게 좋다. 속세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상수 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 자, 먼 외는 먼 외를 바라본대요. 잠들고 혼자 앉아서. 일단 술 먹고 자연 즐기네요. 뭐죠? 풍류라고 적어주세요. 풍류. 풍류 좀 해봐요.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 정도일까라는 거예요.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밑줄. 말상도 우음도 아니어도.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도. 주체가 뭐죠? 말 안 하고 안 웃는 거. 산이죠. 그지? 산이에요. 산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도 못내 좋아합니다 라는 거예요. 못내 좋아합니다. 이건 뭐예요? 강호한정이겠죠. 산 말씀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근데 좋아요.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기네요. 강호에서 한가로운 정취. 강호한정이겠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오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아니, 이 사람 이 집도 지었잖아요. 할 거 다 하죠. 그지? 게으릅니까? 게을러 보이진 않아요. 뭡니까? 이것도 겸손이에요. 이것도 겸손입니다. 겸양의 경륜이라고요. 하늘이 하나실샤. 내가 게으른 거 하느님도 아시는구만.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 만사 세모. 인간 만사 뭡니까? 결국 뭐예요? 진짜 속세일이겠죠. 속세일.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속세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하느님이 고맙게도 내가 게으른 걸 아시고 하느님이 안 맡긴 거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느님 알고 나한테 일 안 주네 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다만당 다토리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시노라. 다토리 세모. 다토리 세모. 왜 세모 치나요? 이 다툴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 그럼 윤선도가 겪은 싸우는 사람들은 뭘까요? 정치적 싸움을 하던 사람들, 즉 정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쟁하는 사람들. 속 시끄럽게 저 정쟁하고 싸우는 애들 없는 어디를? 강산 동그라미. 강산 동그라미. 강산은 뭐죠? 자연이죠. 자연이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심화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강과 산만 자연인가요? 아니죠. 바다도 자연이고 나무도 자연이고, 그지? 다 자연이에요. 흙도 자연이고.
근데 왜 강과 산을 자연을 대표한다고 하나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치? 대유법이에요. 보라색에 쪼가리가 있더라고. 대유법. 오, 그치? 대유법입니다. 그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무슨 법? 대유법. 그죠? 정제가는 이들 없는 여기가 좋다라는 말이겠죠. 세 번째, 호다다 풀어봅시다. 1번의 자족감은 자기 만족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3번의 1번의 자족감은 자기 만족감이라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세 번째들 빨리 풀어. 이거 기출에서 뺏어보지. 사수? 전체 수를 틀려요? 내신 아니잖아, 그치? 응? 그래? 끊고 갈까? 아니야? 녹화 돌려볼게. 녹화는